오늘 알아볼 것은 네티즌 수사대입니다. 수사기관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물량과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떨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삐끗하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엇나가는 빛과 어둠이 확실한 그들. 자, 전세계 각지의 네티즌 수사대가 벌인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종종 대중의 이목을 잡아 끌곤 합니다. 야, 저거 나쁜 놈이구만. 경찰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사건은 당연히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몫이죠. 하지만 인터넷이 세상을 둘러싼 지금 사건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퍼지고 많은 대중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직접 사건을 파헤쳐 보려던 이들도 있죠. 이들을 네티즌 수사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번 편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후딱 전 세계의 네티즌 수사대가 벌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러 갑시다. 먼저 바다 건너 영미권의 사례부터 알아볼게요. 자, 몇 년 전부터 커뮤니티에 시리즈로 올라오던 이 게시물 아는 분들 있죠? 인터넷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같은 이름으로 퍼진 것 같은데 보면 진짜 신통방통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것도 답이 딱딱 나온다니까. 밥 먹다 나온 건데 이게 뭐임? 가축이 도축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전자인식표입니다. 존나 무서워 보이는 걸 찾았는데 이게 뭐임? 반숙 계란 껍질 제거 도구입니다. 이거 얀도구는 확실한 것 같은데 저 검은 거 뭐임? 눈사람 만들기 키트입니다. 이 더러운 어른 새끼야. 이 시리즈는 레딧의 What is this thing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답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누군가 정체 모를 물건의 사진을 올리면 지나가던 이들이 답변을 해주는 게시판이죠. 위에서 보여드린 답변의 스펙트럼을 보면 숨은 고수들이 많다는 게 딱 보이죠. 이 게시판에 크게 활약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자, 2018년 8월 9일 플로리다의 이튼빌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원불명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66의 할머님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던 사건이죠. 해당 도로가 너무 후미진 곳이라 따로 CCTV도 없고 목격자 또한 없었지만 단 하나의 증거, 차량에서 떨어진 듯한 플라스틱 조각이 남아있었죠. 허나 당장 어느 파츠의 조각인지도 모를 만큼 너무 미미한 증거였기에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는 난항에 빠집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워싱턴주의 경찰 조너 바티스타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 사건을 알렸고 동시에 이 조각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그럼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가져가야죠. 한 유저가 냅다 해당 사진을 레딧의 What is this thing 게시판에 올렸고 해당 글은 곧 인기글에 등록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뺑소니하고 튄 차량의 조각이라는데 이거 뭐임?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너무 정보가 없다시피 한 작은 파편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기는커녕 단 2시간 만에 해결됩니다. 88년식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 트랙의 전조등 베젤입니다. 세상에 씨. 그렇지? 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해당 지역에 88년식 쉐보레 실버라도를 모는 이가 얼마 없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수사에 들어가자마자 범인을 색출해낼 수 있었죠. 야, 진짜 인터넷이 모든 걸 알고 있긴 해. 담당 수사관이었던 조나 베티스타는 범인을 잡았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레딧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고요. 이 결정적인 댓글을 남긴 제프 너츠가 밝힌 바로는 그는 메릴랜드주의 검사관이었기에 각 차량의 검사를 도맡았고 특히 전조등 조정이 주 업무였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알아내 버린 이유가 있었고 자,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레딧의 숨은 고수들이 사람을 살린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2015년 5월 2일 레딧의 리갈 어드바이스 게시판, 즉 법률 자문 게시판에 이러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내가 적은 적 없는 포스트잇이 내 방에서 발견되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말이죠. 어느 날 내가 해야 할 일이 적힌 포스트잇이 내 방에서 발견되었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일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그리고 누가 적었을까 싶었지만 휘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내가 자다가 적은 것으로 생각했다. 허나 며칠 뒤 문서를 저장해 라는 포스트잇이 하나 더 발견되어 소름이 돋아 보안 카메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내 방을 촬영하도록 두었다. 잠시 동안은 잠잠했으나 열흘 뒤 집주인이 내가 너한테 얘기를 못하게 하지만 우린 꼭 얘기를 해야 해 와 같은 알 수 없는 메모가 있었다. 즉시 촬영본을 확인했으나 촬영본은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침입하여 메모를 남긴 뒤 촬영본까지 삭제해버린 것 같다. 혹시 이거 신고했다가 침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게 있을까? 개무서운 얘기죠. 나 자는 사이에 누가 침입해서 메모를 남기고 도망간다? 아직 목숨이 달려있는 게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당 이야기를 접한 이들은 조언을 하거나 소설 쓰지 말라고 화를 내는 등 일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누군가 다른 각도에서 해당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진실되어 보입니다. 물론 누군가 당신의 집에 침입하여 메모를 남기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야기의 앞뒤가 맞진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혹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습니까? 해리성 장애가 의심됩니다. 그것도 아니라
아니라면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건망증과 두통을 동반합니다. 혹시 평소에 두통이 있으십니까?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두통을 앓고 있었던 작성자, 그는 즉시 상자에 있던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꺼냈고 탐지기에는 무려 100ppm이 찍혀 나왔죠. 다시 말해 작성자는 경미한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였고, 그로 인해 자신이 메모를 적었음에도, 직접 보안 카메라에 촬영본을 지웠음에도 그것을 모두 잊은 채 도와달라며 레딧에 글을 올렸던 거죠. 소름. 역시 집단지성도 좋지만 이렇게 숨은 고수의 회심의 일격 한방 빠! 이게 좀 멋있긴 해. 사람을 살린 이 댓글은 무려 650만 개의 추천을 받았고 해당 사건 또한 여전히 레전드 에피소드로 기억되고 있죠. 영미권은 이쯤 알아보고 이번엔 우리의 이웃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일본에선 네티즌 수사대를 특정반이라고 부른다 했죠. 범인을 특정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 특정반 중에서도 특출난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 여자, 일명 귀녀라고 불리는 집단이죠. 얘네가 누구냐면 투채널에 존재하는 기혼 여성들을 위한 판, 일명 기녀판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연예인들의 불륜 정황이나 불량했던 과거를 캐내거나 이짐의 사건이 일어난 학교, 그리고 가해자 등의 신상을 싹 다 털어버린 전적이 있죠. 과장이긴 하겠지만 이들이 일본의 CIA라고 불린다는 기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원래는 기혼 여성을 줄여 기녀라고 불러야겠지만 귀신처럼 가혹하다고 하여 귀녀라고 불린다는 거죠. 주로 주부들이기에 카레 끓인다라는 밈도 있어요. 카레를 곰소트로다가 끓여서 남편이랑 아들 알아서 밥 먹으라 하고 그 시간에 나는 사건 파헤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지. 아무튼 메인 사건에 대해 말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이들이 처음 규합했던 사건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2007년 모델 출신의 유명인 스미타니 안나는 오늘은 일찍 일어난 김에 버터롤을 만들어봤어요 이란 글과 함께 자신이 만든 빵 사진을 올립니다. 야, 제빵 어렵다던데 이렇게를 만들었어? 사람들은 칭찬 일색이었는데 기혼 여성판에서 이의가 제기됩니다. 그거 야마자키 회사의 버터롤 아님? 너무 똑같은데? 당시만 해도 왜 억까하냐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에 악이 바친 기혼 여성판의 주부들은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캐내며 이거 봐라, 13일에 오늘의 저녁밥이라고 올린 사진은 11일에 찍었고 15일에 오늘의 아침이라고 올린 사진은 12일에 찍었고 올리는 것마다 개구라다 하며 그녀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실제로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들도 있었는데 그건 뭐 시간이 오래돼서 증거가 다 날아갔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기혼 여성판의 주부들은 스미타니 안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스미타니 안나는 직접 만든 거 맞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죠. 허나 사건으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2017년 스미타니 안나는 연예인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프로 아리요시 반성회에 출연하여 사실 그거 사온빵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죠. 당신이 옳았어. 그녀는 사죄의 의미로 군마현의 빵집에서 버터롤을 만드는 법을 배워 10년 만에 진짜 수제 버터롤을 만들어 인증했다는 거. 아무튼 이 사건에서 기혼 여성판의 주부들이 주작의 증거를 순식간에 잡아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귀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뒤 귀녀들의 심기를 제대로 거스르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2013년 9월 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상품 관리소 홀로 고객에게 사죄하는 시마무라 묘호점의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도계자 사진. 이게 뭔가 싶잖아요. 무슨 상황인고 하니 어떤 여성이 시마무라에서 구매한 여름 이불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이유로 점원들에게 컴플레인을 넣고 여기까지 온 교통비까지 내놓으라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자 바락바락 날뛰며 그럼 도계자라도 박으라며 갑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찍어 올린 거고요. 제품 불량 난 거? 아니 당연히 화나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가지고 직원한테 도계자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찍어다가 자기 트위터에 박제를 하냐 이겁니다. 이 사건은 일명 시마무라 도계자 사건이라 불리며 발발하자마자 일본 커뮤니티들이 발칵 뒤집혔죠. 해서 그들이 이 사건을 주목합니다. 앞서 설명한 귀녀들이 말이죠. 그들은 해당 사진을 올린 트위터 계정을 낱낱이 뒤지며 그녀의 신상을 특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집 근처에 가면라이더 V3가 있다며 찍어 올린 이 사진, 이걸 토대로 해당 동상이 세워진 집을 찾아내어 삿포로시 히사기구에 땡땡에 산다는 것을 알아내는 식으로 그녀의 신상을 조금씩 특정해 나갔죠. 이 사람이 트위터를 진짜 개많이 쓰던 사람인데 귀녀들한테는 아주 개꿀통으로 보였을 거야. 실제로 어떤 것들이 밝혀졌냐면요, 이름, 나이, 생일, 직업, 근무처, 혈액형, 집주소, 본가, 차량, 가족 구성원, 가족의 얼굴, 형제의 직업 등이 밝혀졌습니다. 자소서도 이거보단 덜 쓰겠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투채널에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해당 장소에 몰래 가서 이를 중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메탈기어 솔리드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스네이크라고 부르는데 스네이크들이 해당 주소를 찾아가 그 여자의 사진을 찍었고 이걸 싹 뿌려버린 거야.
예전에 그 네카마도 그렇고 진짜 잘못 찍히면 답도 없다니까. 근데 이런 심한 일을 당하는데도 옹호 여론이 적었던 게 트위터에선 혐오 조작 멘트가 다수 발견되었고, 결정적으로 과거 어떤 사람과 키베를 뜨다가 자신이 직접 했던 말인 "네 사진 인터넷에 퍼졌다고 귀찮게 하지마, 그게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중독인 주제에 그런 것도 모르냐? 더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 라고 했던 말까지 발견되는 바람에 정말 문자 그대로 탈탈 털리고 말았죠. 결국 그녀는 신상이 모두 까발려진 것도 모자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체포까지 되어버립니다. 기소 중에도 도계자 강요한 건 아니라고 입털다가 진짜 욕을 끝까지 얻어 처먹었던 사건이라 그런지 평소 귀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이들마저 이 사안에서만큼은 귀녀를 쉴드 칠 정도였다는 거. 자, 여기까지 네티즌 수사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편에선 영상 내에 네티즌 수사대의 역기능을 확실히 적어놨는데 이번엔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낼게요. 삐끗할 경우 수사를 방해하게 되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게 되므로 절대 여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 또 보죠.